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두 개의 물건을,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근생주택,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있는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편에 하나 정도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한 팁을 드리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하나가 아닌 두 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다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과 다락방, 다락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등등 다락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자분이 질문 주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관한 답변으로 해서 경매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근생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의 3108호입니다. 8월 8일 원주 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69-3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억 6,350만 4,280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6억 7,445만 3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32제곱미터, 약 7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67.97제곱미터, 171.81평 정도 됩니다. 2012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 근생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이곳에는 일부 2명입니다. 2명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느냐?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 정도는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정도, 충분한 정도다 라고 판단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물건입니다. 아무튼 권리는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물론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분석해서 응찰하셔야 됩니다. 또한 본인이 얼마에 응찰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목은 대지구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당관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고 상대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84만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원주 시내가 되겠습니다. 원주 시내가 되고요. 네, 이곳이 기업도시, 이곳이 혁신도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중앙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여기까지 와서 끝나죠. 네, 새로이 지하철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원주 시내를 통과하던 그 기찻길은 없어졌죠. 폐선이 됐습니다. 이곳이 이제 원주역이고 서원주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치악산이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대개의 일반적인 원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곳이 단구동이라는 곳입니다. 단관공원이 있고요. 뒤에는 한진 에버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죠. 이곳은 단관공원, 이곳은 단구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박경리 문학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상가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서 다 새로운 건물들입니다. 새로이 신도시를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곳에 위치한 주택, 상가주택이죠. 이곳은 다 1층은 근생, 위에 층은 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 건물 보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네요. 치킨마루 있고요. 위에 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 건물 봤었죠?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치킨마루 1층인 상가주택인데 아주 깔끔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층은 일부분 제시의 건물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이것이 이제 옥탑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옥탑의 기준 등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탑 부분에 옥상 부분이 되겠죠. 네,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내부가 되겠죠. 2층에 2층 복도 벽면은 다 타일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게 3층 복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컨테이너도 있네요. 제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습니다. 1층은요, 1층은 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총 5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이죠. 2층도 앞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허가가 나 있고요. 뒤가 이제 다가구 주택 한 세대로 허가가 나 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출입문이 뭐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임장하셔서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셔야만 되겠죠. 네, 3층도 이렇습니다. 3층도 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층이 있고요. 4층은 한 세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4층에서 다락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 부분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다락도 있습니다. 요 앞쪽은 이제 지붕이 되겠죠. 다락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것. 자, 오늘은 다락과 다락방에 관해서 기준에 관해서 등등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락하면 뭐 아주 옛날 그 추억으로 말씀드리면요, 아주 뭐 이렇게 작은 물건 같은 거 넣어두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곳이 역시 다락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다락에 관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용되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락이라고 하면은 정의가 다락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다락의 높이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1.5m가 기준입니다. 1.5m가 다락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1.5m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가 다 1.5m가 넘죠. 특히나 1.5m 속에는 지붕 슬라브의 콘크리트 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붕 콘크리트 두께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두께는 대개 12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충 한 1.3m 남짓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높이는 이럴 수 있겠죠.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더 하면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1.3m 되는 사람은 뭐 아기들이나 있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다락의 높이 기준이고요. 대신에 다락의 지붕이 평지붕이 아닌 경사지붕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경사지붕으로 만든다면 다락의 층고는 높이는 층고라면 아래층 바닥부터 위층 바닥까지입니다. 따라서 슬라브 위에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층고는 1.8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8m인 경우에는 지붕이 경사지붕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8m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아주 높은 높이는 아니겠죠. 여기서 또 약 한 20cm 정도 콘크리트 지붕의 두께를 빼야만 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락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층고에 관한 개념인데, 층고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평균 층고입니다. 평균 높이를 말합니다. 평균 높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을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m, 1.5m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락을 충분히 활용하실 때는 다락은 이렇게 경사지붕으로 하시고 또 한 곳은 높고 한 곳은 낮고 이렇게 해서 잘 이걸 배치를 하면은 1.8m 이하로다가 층고를 조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락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 높이가 1.8m라는 것. 그래서 높은 곳은 2.3m가 돼도 되고요. 낮은 곳은 뭐 이렇게 경사지붕이 되면은 낮은 곳은 굉장히 낮아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락은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락이냐 다락방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다락은 거실이 아닙니다. 거실. 건축법에서 말하는 거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빙룸 같은 개념의 거실이 아닙니다. 거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냐면 업무하고 생활하는 공간, 이런 곳을 거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내부는 모두 다 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거실이라고 표현을 하면 사무실 공간이죠. 이것도 업무와 보는 곳이죠. 따라서 이런 것도 다 거실입니다. 그러면 거실이 아닌 곳은 어디냐 하면 업무를 보지 않는 곳, 예를 들면 복도, 계단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항상 거기서 업무를 보는 곳은 아니겠죠. 그것은 거실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건축법에서 이 다락을 허용한 것은 그런 거실의 용도가 아닙니다. 거실의 용도가 아닙니다. 거실이 아닌 용도로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실이 아닌 용도가 뭐가 있을까요? 뭐 복도 이런 것은 아니겠죠. 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에서는 업무를 보진 않겠죠. 물론 뭐 요즘 들어와서 물류창고 이런 거 하면 약간 개념이 틀려지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에 있는 창고에서 업무를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어떤 물건을 보관해 두는 것이죠. 네, 그런 곳을 허용해 준 것이 이 다락이다. 따라서 이 다락을 갖다 방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위법입니다. 건축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사항이 있는데 다락에 난방 코일을 해서 난방 시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런 난방 시설을 하는 것은 해당 공간을 거실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거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난방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다락과 다락방은 완전하게 틀립니다. 다락은 거실이 아닌 것이고 다락방은 거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 다락과 다락방, 또 다락의 높이에 관한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CCHH 김님이라는 분이 댓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다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첫 번째, 매번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번, 경매 물건 중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던데 보증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압니까?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문적인 이런 것을 교육해주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여기서 동영상으로 짧게 설명드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아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 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네. 그러면 또 볼까요?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법원에서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배당 신청을 받아주는죠.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할 때는 나 얼마를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여튼 나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 배당해 주세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 배당 요구 신청한다면 난 얼마를 받을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공지를 하죠. 그래서 경매에 응찰하는 사람은 이 배당 신청한 금액 그건 얼마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야만 응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모른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고요. 보증금 모르고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이런 경우에 배당 요구 신청했을 때 보증금을 모르고 응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다 공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은 세입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얼마를 했다는 것을 다 공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응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뉴스에 나왔던데 경매를 당한 채무자가 경매를 당한 집을 고의로 부수고 망치로 깨고 샤시도 부수고 내부에 불 지르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 내부 모습을 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낙찰받은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영상으로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네, 실제로 그런 일 겪어봤습니다. 저도 낙찰을 받았는데 그 내부에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에 변기를 깨고 나간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낙찰자가 잔금, 대금을 납부를 모두 완납하면 해당된 부동산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가 낙찰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처음에 응찰해죠, 낙찰이 되죠, 그 다음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명도를 하고 명도하면은 거기에 있던 점유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내부 명도라면 이제 집을 실질적으로 접수를 하는 거죠. 접수해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수리할 거 수리하고 기타 등등 해서 또 용익을 합니다. 사용 수익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경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낙찰받고 나서 내가 잔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낙찰자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이 낙찰자의 소유 이후에 대금 납부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대금 납부를 했는데 대금 납부한 이후에 만약에 그 주택을 손괴하였다면 이렇게 깨고 부시고 내부에 불 지르고 하였다면 그것은 타인의 재산, 낙찰받은 사람의 재산에 그렇게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 사람에 관해서 얼마든지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강제로 못하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죠?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뭐 고의로 부수고 망치로 깨고 뭐 샤시도 부수고 내부에 불 지르고 이런 것을 언제 했는지 시점을 했던 노력을 해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알아내기가 이제 쉽진 않겠죠. 아무튼 뭐 낙찰을 받은 사람,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것을 소개해드리면 대부분 다 경매 물건은 이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겁니다. 어쩌다가. 제가 지금 약 20여 년 경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 딱 한 건 혹은 두 건 이것뿐이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 이런 것까지 염려하시면서 경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물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곳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보면 어떤 분들이냐 보면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 대화로 다 서로가 설득이 되고 이해를 하고 다 이런 사이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어서 뭐 선정적으로 어떤 뭐 유튜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정적으로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쩌다 없진 않으나 뭐 이렇게 극한적인 것까지 염려하면서까지 경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주택 또 수익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수익형 주택에 관해서 추천을 해드렸고 부동산에 관한 팁, 다락과 다락방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관한 답변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되니 여러분들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